안녕하세요. 주한 헝가리 대사 조모 모스입니다. 오늘 주한 헝가리 대사관으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목소리로 유명하신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국인들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지신 김성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성원 선생님 우리 신청자들 기억할 만한 방송에서 하신 멘트 몇 가지 부탁드려도 글쎄요, 될까요? 제가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층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밤의 플랫폼이라는 걸 했고 그걸 기억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 이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아마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SBS에서 한 4년, 3년에서 4년 정도 나갔었던 짝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치메이커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아마 젊은 분들은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하고 JTBC에서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인데 짝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여자 1호는 남자 2호에게 관심이 있다. 남자 2호는 여자 4호가 마음에 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 예. 뭐 이런 갈등도 있고 뭐 그런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은 방송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 올해까지 계속 하고는 있어요. 58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오래 했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나요? 저는 주로 음악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 음악 프로그램에 이제 호스트를 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가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세미 클래식, 뭐 또 유럽 음악, 이런 거를 제가 그때는 선곡까지 했어요. 예. 곡을 다 고르고, 예. 또 오프닝 멘트를 쓰고, 예. 그러고 나중에 10년은 클래식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전부 한 40년대요. 생방송만. 예. 생방송만 40년이고, 그거 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큐멘터리의 해설을 예. 많이 했어요, 제가. 예. 근데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는 60년 중반쯤에 들어왔어요. 예.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 본격적인 거는 1984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해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 장르를 보자면은 신앙송. 예. 이렇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그 최근에 어떤 방송을 하셨나요? 가장 최근에는 추석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추석 그 특집이 있었어요. 예. SBS에서 자연 다큐멘터리인데 다람쥐에 관한 거였어요. 다람쥐의 생태, 다람쥐의 생활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공들인 그 프로듀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건데 오대산 속에 들어가서 겨울에 눈밭에서 몇 달씩 있으면서 그 다람쥐를 관찰한 거예요. 아주 재밌었어요. 한국인들은 다람쥐를 좋아해요? 저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쥐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하면서 다람쥐가 이쁘더라고요. 조그만 게 아주 예쁘게 봤어요. 다람쥐가 네. 자연에 살고 있어서 네. 한국인들은 아마 다람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좋아하는 좋아한다. 거예요. 그것도 얘기가 됩니다. 예. 그 우리 김성원 선생님 헝가리에는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헝가리 참 일찍 갔어요. 89년에 예. 우리나라하고 헝가리하고 수교 바로 직전 2달 전에 갔었어요. 그때 수교를 위해서 굉장히 그 양국이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 과정에 제가 갔었는데 저는 왜 갔었냐 하면은 음악 프로를 하기 때문에 집시 음악을 취재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그때는 참 가기도 힘든 때였고,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 외무부 쪽이나 뭐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헝가리 대사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때 뭘 봤냐 하면은 국회의사당? 그 강변에 있는 게 그게 국회의사당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 같은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서져 있었어요. 앞면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됐나요? 지금은 뭐 다 됐죠.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란시드 다리? 그 부다하고 페스트를 잇는 그 다리도 너무 아름다웠고 또 무슨 자유의 다리하고 마르깃 브리지, 마르가릿 다리. 그 다리하고를 뭐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그러던데요. 그 거리가 87년에 그런 거를 제가 어디선가 읽었어요. 그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거리는 언드라시 거리라고 그 부다페스트의 가장 큰 도로입니다. 네. 용궁 광장 방향으로 가는 큰 도로 그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안드라시 거리. 네네네네. 아마 그것도 가보셨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읽었는데 책을 봤는데 물론 대사님의 책도 제가 읽었지만은 또 헝가리에 대한 제가 이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헝가리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 13분이나 돼요? 와, 정말 놀랐어요, 그거는. 근데 의학 쪽이 3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화학 이쪽, 인내, 그 문학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플리처상, 언론의 플리처상, 그게 이제 언론으로 치면 언론의 노벨상 같은 건데, 그 플리처상, 또 뭐, 20세기 20th 폭스사, 그 이전에 그것도 또 헝가리인이었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의학이 발달돼 있다는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우리 헝가리가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하차원, 지하차원이 없어요. 뭐 땅속에서 뭐 저기 기름이 올라오는 거나 가스가 올라오는 거 없어요. 인력 자원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의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 새로운 세대들의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지난 120년 동안 좀 훌륭한 인물이 많이 교육에 나타났습니다. 많이 열을 쏟는군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하 자원이 없으니까 오로지 인간 교육에 많이 투자한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음악도 뭐 유명하신 분들 브람스가 그 헝가리안 댄스 같은 거라든가 뭐 리스트 같은 사람의 뭐 헝가리안 광시고 뭐 코다이 바르토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음악이 많이 나온 김에 우리 김세원 선생님의 아버님이 김순남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신 작곡가였습니다. 1930년대 말 40년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김순남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뭐 만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없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월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로부터 듣고 뭐 주위 또 아버지의 친구분 뭐 이런 여러 사람한테 들으면은 아버지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를 가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수재들이 간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범 경성사범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중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둘 다 붙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버지가 다니던 그 교동국민학교라는 데서는 둘을 다 붙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를 업고 그 운동장을 5바퀴를 돌았대요. 좋아서. 그런데 이제 결국 아버지가 택한 거는 경성사범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경성사범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고등학교 때 동안 자기가 작곡한 게 트렁크로 하나였대요. 그래서 그 트렁크를 가지고 갔었대요. 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 일본의 룸메이트였던 일본 선생님 얘기는 굉장히 말을 재밌게 했대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은 전부 학생들이 아버지 방에 몰렸대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휘자로 유명하신 분 임원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절더러 아버지는 한마디로 예술가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불의를 못 참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로는 아주 그 열정이 많고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고 절보로는 네가 예술가가 되는 건 좋지만 예술가의 아내가 되는 건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로 김순남 선생님이 1940년대 말 서울에서 활동한 미국인 문화관 그 엘리 하이모비치라는 분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조금 해주실래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 협주곡이 미국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헤이모이츠 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리노라는 데 사셨거든요. 그 라스베가스 그 가까운데. 그랬더니 저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육필원고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오선지에 쓴 거를 dedicate 이 헤이모이츠 씨한테 헌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월북하기 전에 여기에서 쫓겨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갔죠, 언더로. 그때 그분이 헤이모이츠 씨가 줄리아드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스코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때 생각은 미국은 신생국이고 러시아가 낫겠다. 러시아를. 그래서 월북을 해서 러시아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헤이모이츠 씨는 나중에 제가 가서 그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찾아가지고 주셨고 나중에도 여러 번 이렇게 같이 다녔었어요. 네, 오고 가고 했었죠. 여기도 오시고. 근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한국인들하고 헝가리인들 잘 모르지만 김순남 선생님이 우리 헝가리하고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을 했냐면 제가 한반도 헝가리 관계를 공문서 보관소, 부다페스트 공문서 보관소에서 연구해보니 1952년 5월 1일 날 이북에서 노동절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헝가리가 이북에서 병원 하나 운영했습니다. 근데 노동절 행사할 때 그 이북 지식인들은 대부분이 월북 지식인들 이 헝가리 병원에서 모였습니다. 노동절 행사에 노동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시인 임화도 참가했고 여러 다른 유명한 지식인 문화인들도 좀 참석하셨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김순남 선생님도 참석하셨고 헝가리 외교관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공문서 보관소 자료를 보니 김순남 선생님이 헝가리 클래식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외교관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헝가리 클래식 음악 고다이하고 바르톡의 작품들, 음악 작품들은
이미 일본에서 들어오셨고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뭐 헝가리 문학 작품들을 또 듣고 싶다고 이 헝가리 외교관들한테 미국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찾았던 사진? 찾았던 것이 제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찾았던 것이 작년 11월 달에 제가 직접 드렸던 흑백 사진, 헝가리 공문서 보관소에서 남아있는 흑백 사진, 김순남 선생님을 보여주는 흑백 사진이었고, 그리고 제가 또 찾았던 거는 1950년대 헝가리 라디오 방송 그 스케줄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복사해서 작년 12월 달에 드렸고, 받았어요. 그쪽에서 뭐 헝가리 방송에서 그 당시에 나온 김순남 선생님의 작품의 제목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작품이 뭐 좀 남아 있는지 제가 좀 한번 좀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1950년대 아버님이 이북에서 숙청 그리고 50년대 말 60년대를 아버님이 이북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디서 보내셨는지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들은 걸로는 아버지가 사실 제가 그 뜻은 모르겠어요. 그때 월북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인텔리겐처였어요. 그 세계적으로 그 시절이 인텔리겐처들이 그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경도됐을 때요. 그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이상향처럼 마치 뭐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 지식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갔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근데 아버지는 뭐 예술가니까 정치적인 것보다도 예술가니까 자기는 러시아 음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월북해서 이북에서 러시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하차투리안이라는 그 세계적인 작곡가잖아요. 그분이 아버지를 초청을 했고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그 발자취를 찾아서 가서 그 하차투리안의 아들을 만났고 하차투리안 집에서 그게 기념관이 됐어요. 하차투리안에. 그래서 갔었고 그 다음에 쇼스타코비치가 그 전에 아버지의 작품을 보고 동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참 좀 가슴이 그런 분이 좀 오래 사셨으면 좀 더 좋은 작품을 아버지가 많이 만들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1990년대였을 거예요. 모스크바 대학의 교수인데 그분이 안식년 세바디카를 서울에 와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1949년에 모스크바에서 국제노동당 대회인가 공산당 대회인가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북 대표로 아버지가 갔었는데 그때 이 모스크바 대학 그 교수가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통역을 맡았대요. 이 동양어과이기 때문에 통역을 맡았는데 아버지가 뭘 주고 싶으니까 자기의 작곡한 거를 푹 찢어가지고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모스크바에 계실 때가 아버지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그 이상향 같은 거를 품고 이북에를 갔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러시아 가서 있는 동안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잠깐 들어왔다 조사 조금 할 게 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순진하니까 예술가들은 그때 망명을 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숙청당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모스크바 대학 교수님 얘기가 자기가 북한을 갔었대요. 가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대요, 아버지를. 근데 그 옷이 1960년대였는데
너무 남루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됐다고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신포라는 그 이북에 북한의 그 바닷가 그 거기에 가서 아마 폐가 안 좋으셔서 거기 가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아버님 김순남 선생을 기억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MBC 텔레비전에서 인간시대라는 특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어떤 사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비추기 위해서 아버지를 주제로 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찾아낸 그 아버지의 수필이라든가 또 무슨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수현 선생님 오늘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 이민 이야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주한 헝가리 대사관을 방문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헝가리 대표적인 와인 토카이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요. 예. 아, 이거 토카이 제가 갔을 때 89년에 갔을 때 우리 각 신문사에 특파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배를 tas어요. 그래서 배 속에 막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토카이를 땄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예, 이거 맛있게 드시고 입에 맞으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쓴 책이고 얼마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 2달 전에 한국에서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먼저 책하고는 좀 달라요. 예, 좀 달라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나온 책입니다. 잉글리시 책이고 그 1950년대 이북에서 활동한 헝가리 의료단, 예, 헝가리 병원의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예, 김순남 선생님도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거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지 몰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예. 제가 요즘 알러지를 알아가지고 지금 눈을 좀 뜨기가 힘든데 이걸 보니까 눈이 번쩍 뜨네. 근데 이런 연구를, 그러니까 많은 거를 알고 계시던데, 대사님이. 대단하세요. 사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예, 역사학자이고. 근데 한국어를 왜 공부했냐면, 한반도 반만여 역사를 깊이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하여튼 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은 제가 헝가리를 다시 가보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